국방부 장관과 국방부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공식 입장이 뭡니까? 독도는 뭐 명백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영토 힘이 분명하다는 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이후에 국방장관에게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국방부에서 이미 너무나 당연한데 국방부 장관이 모르시잖아요. 적어도 우리 조태열 후보자 같은 정통파 외교관이 적어도 대통령과 담판을 1대1로 독대를 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슈는 어떻습니까? 제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방장관도 한번 교육시키세요. 이분 아직도 반성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의향 있으십니까? 만나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할. 먼저 우리 후보자님 막중한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후보장님이 국정원의 그 뼈아픈 역사, 총풍, 북풍, 또 사이버 외곽팀 운영한 댓글 공작, 금년에 이제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잉 충성하려고 또 새로운 형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어떤 행태, 공작, 그거 전혀 그런 염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의원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도 많이 개혁이 됐고 과거에 지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형태를 보면은 쭉 진행된 내용들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진화해 왔어요. 우리 후보자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절대 그런 오해가 사는 일은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해야 될 업무는 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 관여는 하지 않겠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을 거실 거라고 생각. 아직 직이 없습니다. 아직 안 생겼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공식 입장이 뭡니까? 독도는 뭐 명백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뭐 우리 영토 힘이 분명하다는 거. 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국무위원이 이렇게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교육 자료를 배포해서 전 군에 교육을 시키고 한 것이 바람직합니까? 뭐 그건 제가 구체적인 정보와 그 배경과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네. 국방부가 대통령이 경로에서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를 했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국방장관에게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국방부에서 이미 너무나 당연한데 국방부 장관이 모르시잖아요.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어차피 NSC에서 만나야 되는 관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소통은 안 합니까? 뭐 제가 취임하게 되면 당연히 소통하게 되겠습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네. 지금 보면 통상 문제 또 아까 말씀하셨처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자세히 물어보면 외교부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정부를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부처가 나눠져 있는 것은 부처의 실정인 것이지. 우리는 정권과 그 정부를 하나로 보죠. 그러니까 부처의 각 내각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공동 행동을 하느냐. 적어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또 외국과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연이어 생긴 많은 외교 실수나 참사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외교부의 가장 정통적 입장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끌고 왔던 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아마추어거나 혹은 제3자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현혹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생긴 실수나 오류가 많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조태열 후보자 같은 정통파 외교관이 적어도 대통령과 담판을 1대1로 독대를 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의 외교 정책 중에 혼선이 있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다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제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방장관도 한번 교육시키세요. 이분 아직도 반성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의향 있으십니까? 만나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할. 동료와 소통은 한 거겠지만은 뭐 그렇게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기. 그분 앞으로 또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저도 되게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진 장관 있을 때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초기에 40국회 국가 정도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70여 개국 정도까지 좀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내부 판단을 했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조금만 막판에 우리가 힘을 발휘하면 이 1차 투표에서 2등으로 올라가지만 결선 투표 가면 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국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가 됐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29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무기명 비밀 투표라 찍겠다고 하고 안 찍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앞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는 이제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의 대표에서 해외 교섭을 하는 분들은 다 못 믿겠네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를 찍었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약속했는데 안 찍은 나라가 뭐 대략 짐작은 합니다만 입증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특정할 필요는 없죠. 그건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되니까. 아니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그러나 이 대충 나라는, 판단을 약속을 제가요. 박진 장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원내대표 선거 나왔을 때 찍겠다고 안 찍은 국회의원들 많다. 믿지 마라. 그랬더니 뭐 그거 다 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러셨거든요. 당했잖아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나라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나라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 것을 평가해야 되겠죠.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걸 전제로 해서 배치한 ODA 자금에 대한 지원 문제도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 찍었는데. 저는 뭐 ODA를 뭐 거래 대상으로 아니 그렇게 그리고 활용된 측면도 사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찍지 않은 나라에게 우리만 약속을 지키나 그것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 막중한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후보장님이 쭉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국정원의 그 뼈아픈 역사, 총풍, 북풍, 또 사이버 외곽팀 운영한 댓글 공작 이거 전부 선거와 관련된 그 국내 정치 관여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국정원이 오직 국가 안보만 생각하면서 본연에 맡은 바 업무를 국정원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후보자님 그런 결의를 밝혀주셔서 국민들도 그런 답변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금년에 이제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후보자님은 이제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일부 간부들이 과잉 충성하려고 또 새로운 형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어떤 행태, 공작 이런 것이 사실 염려가 돼요. 그거 전혀 그런 염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의원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도 많이 개혁이 됐고 법도 그렇죠. 바뀌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에 선관위를 국정원이 보안 점검, 뭐 해킹 툴 점검한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해필 선거일 하루 전이었어요. 안보실장으로 계실 때 이거 보고 받으셨죠? 그러니까 선관위랑 당초에는 함께 발표하는 것을 협의를 해왔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개별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어느 날짜에 발표한다는 후보자님. 얘기는 사전에 들은 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거일 하루 전에 이런 발표를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참 국정원을 위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전임 국정원장이 비공개 회의입니다마는 하여튼 국정원이 본분에 충실하게 일을 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임 원장의 답변이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후보자가 지금 당시 국정원장이었다면은 이런 일을 과연 선거일 하루 전에 아니 지금 무슨 당장 그 큰 뭐 변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선거일 하루 전에 이런 것을 하면 우리 후보자가 지금 평범한 그냥 시민이라고 하면은 선거일 하루 전에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 한 표라도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청문 절차를 잘 마치고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그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제가 잘 살피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를 해요. 그것을 이제 이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 잘못됐다.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의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지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형태를 보면은 쭉 진행된 내용들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진화해 왔어요. 이제 그것은 과거에 여기에 관여됐던 간부들이 다 처벌받고 또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에 오명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좀 그렇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남북 대치 관계 또 지금 4강에 둘러싸여서 우리 후보자님 미국에 근무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CIA에 대해서 CIA도 예를 들면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갖가지 공작을 해요. 그렇지만은 CIA를 대선의 어떤 또는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이용한다. 이런 거 미국 시민들은 가지고 있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왜 우리 국정원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응?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은 정치적인 저의를 자꾸 의심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선거까지 100일도 채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국정원에서 발표를 해야 될 경우 있을 텐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선거와 관련될 오해가 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절대 그런 오해가 사는 일은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답이 길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중국 발로 영향력 공작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해야 될 업무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어떤 정치 관여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답변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변이에요. 앞에 후보자님 말씀하신 거 다 국민들 이해합니다. 지금 뭐 휴전선에서 갑자기 막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당연히 국정원이 해야 될 일 하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전 공작이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우리 후보자님이 그렇게 단호히 답변해 주신 거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을 거실 거라고 생각.
아직 직이 없습니다. 아직 안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